비주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이 비주가 이렇게 퇴축되어 있는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 방석 처음처럼 성형외과 이방석 원장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상담 오셔가지고 비순각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순각이라는 것 자체가 코 비주 모양도 중요하지만 입술 요 각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비순각을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이제 좋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비주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이 비주가 이렇게 퇴축되어 있는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비주의 모양은 이 비중격 연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비중격이 앞으로 많이 커진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나오겠죠. 비주가 많이 내려와 있고, 비주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 비중격 연골이 좀 안쪽으로 짧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기준점으로 치면은 사진을 찍으셨을 때 이 양쪽 콧볼하고 이 가운데 콧볼하고 위치하고 이 비주가 보이는 최저점 위치하고 좀 비슷한 위치를 형성하는 게 제일 좀 자연스럽고 좀 예쁘게 보이는 그런 비주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비주가 그 코 모양을 할 때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하면은 말 그대로 비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비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격에 따라서 이 비주의 모양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격 연장술이 더 위에만 연장을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당연히 얘가 나오지가 않겠죠. 네, 여기는 아래쪽까지 다 나오게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골을 이렇게 대주게 되면 이 앞쪽이 나오겠죠. 수술 방법의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비주가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수술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걸 좀 재수술을 다시 생각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싶습니다. 그게 비주의 모양이 코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고려해서 수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주가 이렇게 퇴축되신 분들 얘를 나오게 해주고, 얘가 나와 있는 분들은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은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코끝을 높이면은 저절로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정도를 잘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주가 좀 내려와 있죠. 근데 정면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비공 내리기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콧볼하고 이 비주의 끝하고 V자 형상을 이렇게 과하게 띄면은 이렇게 코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분은 중격 연장술을 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나오게 이제 수술이 이루어져가지고 비주를 교정하고 싶다고 이제 오셨는데, 이식이 되어 있던 그런 비주격 연골을 좀 제거를 하고 코끝 연골을 안쪽으로 좀 넣어주면서 이렇게 교정을 했고, 이 끝과 이 콧볼 쪽이 좀 비슷한 위치를 높이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 형성하면은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하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비주를 넣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분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살짝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비주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 콧구멍 모양이 살짝 바뀌거든요. 약간 평평하게 너무 이렇게 꺾여 있던 게 이식이 되어 있던 이 연골을 다듬어주고 코끝 연골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고정을 해주면서 교정을 했고, 이 모습을 봤을 때 여기도 이제 콧구멍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코 점막 부위가 많이 보이죠.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덜 보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특징이 코가 보통 길지 않아도 코가 되게 길어 보이죠. 이런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주면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수술을 하신 분인데 코가 낮아가지고 눌려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기역자로 산처럼 이렇게 꺾인 느낌, 코를 높이면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되고 코끝 비주 쪽에 있는 연골을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교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코끝을 높여주는 것 플러스 비주 연골을 좀 넣어서 고정을 해주는 그런 술기를 사용해서 교정을 하고, 비주하고 콧볼 끝이 좀 비슷하게 맞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예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가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이제 계신데, 이런 분들도 사실 코 수술을 하고 이걸 교정을 안 해주면은 코가 진짜 별로 예쁘지가 않거든요. 아예 보이지가 않죠, 옆에 옆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이 원래 짧은 코인데 이 비주가 퇴축이 되기 때문에 이 비순각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거죠. 이분이 만약에 이 비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 사실 들린 코죠. 그래서 코를 좀 길어지게 하면서 비주도 같이 나오게 해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고, 콧구멍 안쪽, 그 비주 쪽 콧구멍 점막이 살짝 보이면서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고, 그래서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보통 콧볼이 넓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 비주 퇴축이 된 분들은
콧볼 밑에 선보다 확실히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죠. 비슷하죠? 근데 여기 부분이 살짝 꺾여서 살짝 보이긴 하는데 옆모습을 봤을 때 비주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쪽 비주 쪽, 그 비중격 쪽, 그 안쪽 이 점막이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주를 살짝 나오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코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콧볼하고 기준을 했을 때 비주가 약간은 내려온 느낌이 들어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콧볼 근처에 이 비주 끝이 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비순각 자체는 늘려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분은 사실 코가 좀 짧은 코기 때문에 약간 길게 하면서 약간 남자분이라서도 약간 길어지게 하면서 수술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이 조금의 차이가 코 모양을 많이 결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비주 쪽에 있는 그 면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살짝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콧볼 쪽이랑 비주 끝이랑 좀 맞게 이 정도로 교정을 해주면은 훨씬 더 예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몸이 신기한 게 코를 높여줌으로써 이런 게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이 비중격 연장술로 방법을 했는데 여기 부분도 좀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 비주가 좀 나올 수 있게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옆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비주가 안 보이죠? 비주가 살짝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코 모양을 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이 비주는 확실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모습을 봤을 때 살짝은 보이게 이렇게 많이 수술을 하실 계획이라면은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게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고, 비주 교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코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비주가 사실 코 모양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콧끝만 변화시켜도 되게 많이 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코 수술할 때 사실 비주를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주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술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수술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처음처럼 성형외과 이방석 원장이었습니다.